한국인들이 유독 사랑하는 여행지, 계림. 왜 그렇게들 좋아하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배를 타고 유유자적 바라보는 한국에는 없는 그 특이하고 거대한 산의 풍경과 신비로운 동굴 체험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장엄한 계림이 중국 광저우 같은 대도시에서 고속철로 딱 40분 거리에 또 하나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방금 화면으로 보신 그 아름다운 풍경이 사실은 진짜 계림이 아니라 바로 이곳 작은 계림입니다. 빌딩 숲 근처에 숨겨진 이 기막힌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고요? 우리는 광저우 근교에 위치한 자오칭에 도착했습니다. 계림의 비경을 그대로 품고 있다는 칠성암으로 향했는데요. 아니, 북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현지 여성분에게 딱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여행 경로를 어찌나 친절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시는지 혹시라도 제가 길을 잃을까봐 본인 위챗까지 덥석 추가해 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함에 홀리듯 저도 모르게 묶음표들을 덜컥 구매해버렸네요. 아, 당한 건가요? 과연 제가 이 표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처음 와보는 곳이라 가이드 지도를 손에 쥐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살짝 긴장이 됩니다. 우선 가이드 여성분이 알려준 첫 번째 목적지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볼까요?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맑은 호수와 둥그런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3월 초라 그런지 길가에는 벚꽃을 꼭 닮은 핑크빛 꽃들이 보이네요. 사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가 막힌 꽃길이 하나 더 숨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있다가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 채널 고정 부탁드려요. 여성분이 일러준 대로 계속 길을 걷는데 마주치는 풍경들이 참 묘하게 운치 있습니다. 물속에 아예 굵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저 거대한 나무들은 도대체 뭘까요? 그 나무 기둥 사이로 오리무리가 유유히 헤엄치고 잉어들도 많네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계속 걷다 보니 저 앞에 산이 하나 보이는데 위로 뾰족하게 솟은 계림 같은 카르스트 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둥그스름한 산 같은데요? 여기서 살짝 실망하신 분들, 자자 진정하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선 우리의 첫 목적지 쌍원동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근데 입구가 왜 이렇게 비좁죠? 설마 이 비좁은 바위 틈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건가요? 이 쌍원동은 원래 칠성암 기슭 아래를 흐르던 천연 지하강인데 동쪽과 서쪽 두 군데서 샘이 솟아난다고 해서 쌍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작은 수동보트에 몸을 싣고 암흑 속 지하강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는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종유석과 석순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게 꼭 바닷속 지하 용궁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중국 86년판 드라마 서유기의 촬영지이기도 했다는데 진짜 서유기 속 신선들이 논일던 풍경 같아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타는데 물살이 워낙 잔잔해서 어린이나 어르신들도 아주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원분이 중간중간 이야기해 주시는데 중국어를 못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아쉬워요. 쌍원동 투어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이드 아주머니 말로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대나무 보트를 타러 가라는데 이 넓은 데서 버스를 어디서 타라는 걸까요? 살짝 당황해서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데 다행히 눈앞으로 버스 한 대가 스르륵 다가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다음 코스는 바로 리호 대나무 뗏목 투어입니다. 칠성암을 품고 있는 거대한 성호, 호수 안쪽의 리호 구간을 도는 코스인데요. 중국 전통 방식 그대로 엮어 만든 대나무 뗏목에 올라탔습니다. 뗏목이 호수 한가운데로 스르륵 나아가는데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뾰족뾰족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카르스트 봉우리들이 맑은 호수 수면 위로 비치네요. 계림과 똑같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라 광둥의 소계림이라고 불려요. 계림 다녀오신 분들 어떠세요? 비슷한가요? 뗏목을 파고 돌다 보면 돌다리 밑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동시에 머리를 숙이네요. 혼자 머릿속으로 머리나 카메라를 부딪히면 큰일 나겠다는 상상을 하니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호숫가를 따라 만발한 봄꽃들까지 어우러져서 약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그저 계속 셔터만 누른 것 같네요.
선착장에 도착 후 물속에 반쯤 잠겨 사는 나무들과 낯선 풍경들을 눈에 담으며 호숫가 옆 산책길을 조금 더 걸어가는데 용암동 입구가 보이네요. 대나무 보트 선착장 근처에 있어 걸어서 이동하기가 참 편했어요. 이곳 역시 보트를 타고 유람하는 코스인데 아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쌍원동이 신비로운 자연과 종유석이 만들어낸 지하 용궁 느낌이었다면 이곳 용암동은 1200년의 거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천년실황입니다. 동그란 벽면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시대를 거치며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남기고 간 마의 석각이 바위벽에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수가 무려 300점이 넘어서 동굴 전체가 국가보호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예요. 종유석의 화려함도 보기 좋지만 천년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 절경에 감탄하여 각자 시들을 남긴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묵직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옛날부터 수많은 지식인들이 굳이 멀리서 여길 찾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 자오칭의 옛 이름이 단주인데요.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명품으로 치는 단연, 즉 단주벼루의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벼루를 구하러 왔다가 이 절경에 홀려 방명록을 남긴 거죠. 판관 포청천으로 유명한 포증도 이곳에서 3년간 지방관을 지냈는데 청백리답게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귀한 벼루를 단 하나도 사사로이 챙겨가지 않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보트에서 내리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동굴 안쪽을 조금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다 동굴 안 고인물을 내려다보는데 이게 물에 비친 천장의 풍경일까요? 아니면 물속 바닥이 투명해서 보이는 걸까요? 신기하네요. 여기 물속을 자세히 보니 물고기들이 가만히 떠 있습니다. 처음엔 꼼짝도 안 하길래 죽은 줄 알았는데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어둡고 고요한 동굴 안에서 주변을 천천히 관찰하며 걷는 이 시간도 꽤나 매력적이죠.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 드네요. 동굴 밖으로 나오니 눈앞에 천년실황이라는 멋들어진 글귀가 보이네요. 방금 우리가 걸었던 그 용암동을 뜻하는 거겠죠? 햇살을 맞으며 길을 걷는데 이번엔 아주 기괴하게 생긴 나무 뿌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녀석은 용수라고 불리는 나무인데요. 가지에서 뿌리가 공중으로 뻗어나와 땅에 닿으면 그게 점점 굵어지면서 바위나 담벼락을 집어 삼키듯 감싸 안고 자란다고 해요.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이 나무가 돌을 껴안은 듯한 모습 때문에 유명한 사진 스팟이라고 합니다. 평화롭게 걷고 있는 아이들과 즐겁게 산책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지나 도착한 곳은 칠성암 오룡정입니다. 넓은 성호 호수 한가운데에 5개의 정자가 꼭 용의 모양처럼 배치되어 떠 있는데요. 호수 한가운데 지어져 있다 보니 이곳에 서면 아까 보았던 칠성암의 봉우리가 한 앵글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최고의 전망 포인트죠. 정자 지붕과 기둥마다 정교하게 새겨진 용 조각들이 꽤나 화려해서 밤에 조명이 켜지면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밤에도 한번 오고 싶어요. 혹시 여기 밤에 와보신 분이 계실까요? 자, 이제 칠성암 남문 쪽으로 슬슬 방향을 틀어볼까요? 혹시 영상 초반에 호숫가를 덮고 있던 벚꽃 닮은 나무들 기억하시나요?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길 찾아온 진짜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선 남문 출구로 나가는 길 풍경이 참 정겹습니다.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시는 어머님들의 유쾌한 여행 풍경도 보이고요. 걷다 마주치는 길가마다 연분홍색 꽃과 푸른 산, 맑은 호수가 어우러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자꾸만 멈춰 세웁니다. 남문을 완전히 빠져나온 후 저희는 꽃길 입구에 있는 아담한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봄꽃 구경이라는 건 늘 사람에 치이고 비싼 돈과 체력을 써야 하는 피곤한 연례 행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출퇴근길 지옥철도 모자라 주말 꽃구경까지 사람 구경을 해야 하나 싶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다시 나선 이곳의 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거대한 핑크빛 호수가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느껴질 만큼 여유롭고 평화롭거든요.
뺨에 닿는 호숫바람이 참 부드럽습니다. 바람이 한번 쓱 불고 지나갈 때마다 연분홍색 꽃비가 사뿐사뿐 내려앉네요. 꽃향기가 좋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마다 몸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시야를 완전히 덮어버린 이 분홍색 파도를 보고 있으니 카메라의 이 아름다운 색감과 보들보들한 질감이 온전히 담길지 걱정이 되네요. 주변에 현지인들이 꽤 있지만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숫가에 의자를 펴고 한가롭게 낚시를 하는 아이, 연신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 저 아이는 구석에서 혼자 뭐 하는 걸까요? 가족들과 함께 산책 온 것 같아요. 참 보기 좋네요. 각자의 방식대로 여유를 묻히고 가는 이 풍경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수월 동제 산책로입니다. 왼쪽에는 높은 건물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수목화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동시에 보인다는 게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입니다. 눈앞을 솜사탕처럼 채운 이 꽃은 궁분자경, 분홍자경화라고 하는데요. 벚꽃과 비슷해 보이지만 잎이 훨씬 큼직하고 색채가 짙습니다. 3월인 지금이 딱 만개하는 시기라 자오칭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봄꽃 명소 1위로 꼽힌다고 하네요. 황홀한 꽃길의 끝자락에서 아담한 로컬 식당 1정황을 만났는데요. 사실 중국 여행을 하다 보면 제일 고역인 게 음식 안 맞는 거잖아요. 저는 낯선 향신료 냄새 때문에 늘 현지 음식을 망설이다 결국 익숙한 햄버거집을 찾곤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맛볼 이 요리는 이러한 거부감을 딱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오칭에 오면 식탁에 무조건 올려야 하는 소울푸드, 바로 거정쭈웅입니다. 칭칭 감겨있던 실과 감싸고 있던 큼직한 겨울잎을 가위로 툭 자른 후 한 겹 벗겨내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찹쌀이 보이네요. 거정쭈웅은 지역 특산물인 널찍한 겨울잎 위에 쫀득한 찹쌀, 고소한 녹두, 육즙 가득한 고기, 짭짤한 오리알 노른자를 올려 꽁꽁 감싼 뒤 무려 10시간이나 푹 쪄서 만든 정성스러운 요리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먹는 찰진 약밥이나 연잎밥과 질감이 무척 비슷해서 입에 쫙 감깁니다.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이 식당에서 천년의 패스트푸드를 맛보다니 운이 좋네요. 참, 아까 꽃길을 산책하기 전에 혹시 호수 건너 마을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산책했던 그 고즈넉한 꽃길 너머에 이렇게 트렌디하고 세련된 동네가 숨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을 때 우리가 느끼는 묘한 감성이 있잖아요. 낡고 허름한 벽돌집 골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만 힙하게 꾸며놓은 그런 뉴트로 감성을 느낄 때 말이죠. 바로 이곳이 딱 그렇습니다. 오래된 익숙함과 현대의 세련됨이 스스럼 없이 섞여 있는 풍경. 게다가 이 아름다운 호수, 뷰를 코앞에 두고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여행의 맛이 아닐까요? 이곳은 옌, 첸, 춘이라는 호숫가 마을입니다. 칠성암 동쪽 끝 청년호 바로 옆에 딱 붙어있죠. 원래는 아주 평범하고 낡은 고기잡이 어촌이었는데 최근 몇 년 옛집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세련된 카페, 펍, 감성서점, 아트센터가 빽빽하게 들어선 자오칭 최고의 문화예술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호숫가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풍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고 낮에 보았던 칠성암 봉우리가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햇살을 받으면서 보트들이 지나가는 이 풍경, 저만 아름답나요? 밤이 되면 이곳은 라이브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켜지며 자오칭의 밤 경제를 이끄는 핫플로 얼굴을 바꾼다고 해요. 밤에 다시 한번 오고 싶네요. 골목길 사이사이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저 작은 상점에서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고 길에서 만난 귀여운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사람을 피해 도망가기 바쁘네요. 그리고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 심지어 길바닥에 툭툭 무심하게 떨어져 있는 알록달록한 페인트 잉크 자국들마저도 이 골목에서는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운치 있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걸어본 이 하루 어떠셨어요? 광저우 도심에서 딱 40분,
핑크빛 꽃내음이 진동하는 호숫가를 걷고 천년 전 지식인들의 체온이 밴 동굴 속 바위 글씨를 보았고 트렌디한 골목길에서 즐기는 여유로움까지. 여기 작은 계림은 모든 관광지가 가까운 거리 안에 모여 있어 짧은 시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곳이에요. 아, 참, 사실 이곳에서 카메라에 담고 싶었던 기가 막힌 스팟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 멀리 호수 너머로 편안하게 누워있는 부처님의 옆 얼굴, 즉 와부를 똑 닮은 산 능선이 하나 있는데요. 해가 떨어질 때 정확히 저 부처님의 입 위치로 붉은 태양이 쏙 빨려 들어가는 와불함단이라는 경이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오늘 타이밍이 맞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네요. 제 영상을 보고 이곳을 찾으시는 여러분은 꼭 이 장면을 직관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자오칭에서 이것만 보고 끝내기는 너무 아쉽죠. 자오칭엔 또 다른 아름다운 여행지인